아니, 그건 괜찮고. 어. 음? 이거 뭐, 반대 인기쟁이가 뭔데?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커리큘럼 관련 얘기들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 봐야죠. 오늘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맞죠? 그죠? 미리 얘기하고 근데 일단은 다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네. 일단은 다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뭐 해보다 보니까 다 못 나갈 수도 있겠지. 그지? 네. 하지만 목표는 그렇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수학 타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죠?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긴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각 용어가 그다음 각 기호가 뭘 나타내는지를 조금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집합입니다. 옛날에는 이 집합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아주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집합이라고 하면 이제 뭘로 집합이라고 할 거냐? 그, 그 대상이 명확한 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힘들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있는 요일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일주일에 들어가 있는 요일들이 뭐 있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명확하죠, 그죠? 네, 뭐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뭐 월요일. 문제 수목금토 그다음에 일까지 이렇게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일주일의 요일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게 명확하단 말이야. 같이 그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할까? 자, 팔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명확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죠? 1, 2, 4, 8, 아, 좋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1, 2, 4, 8 누구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8의 약수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는 사람 데려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누굴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1, 2, 4, 8인 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죠? 네. 그러면 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아니, 두 개만 나왔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래.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들도 나올 수 있는 것들 명확하죠. 그죠? 이거 몇 개만 해볼까요? 뭐 있을까? 그죠? 3, 6, 다음에 사실은 그지 맞죠? 너무너무 많아.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보면은 당연히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아, 그 대상이 뭐겠구나가 될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갖다 좀 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좀 처음이니까 좀 내려쓸게요. 중괄호인데 네, 중괄호거든요. 근데 꼭 중괄호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꼭 이제 뭐 대괄호나 이제 소괄호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중괄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괄호를 갖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대상들 있죠. 이 대상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하죠. 다시 뭐라고? 원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원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주일의 요일들의 모임이라는 이 집합 안에 원소는 월요일도 있을 것이고 화요일도 있을 것이고 쭉쭉 해서 일요일까지 원소는 몇 개? 총 7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하루의 양의약수의 집합이 있을 텐데 이 집합 안에 원소는 1, 2, 4, 8 당연히 4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합표 이렇게 갖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는 3, 6, 9 쭉쭉쭉 하는데 끝이 없죠. 맞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처럼 이 개수가 유한한 친구들을 유한 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밑에처럼 당연히 무한대가 있는 녀석은 뭐라고 부르겠어?
왜 유한 집합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마치 그죠? 뭐 유한소수 무한소수처럼 그냥 그 끝이 유한 아니야 무한 아니야 그런 것처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더 생각해 볼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반 배정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반 배정이 다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신촌 중 3학년 1반 어제는 뭐 대상들이 있겠죠, 그죠? 그 대상들이 있을 거야. 그 대상들 중에서 잘생긴 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신촌중 3학년 1반에서 잘생긴 남학생들의 모임.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단 저 빼고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다 이 말이야. 그죠? 누군가는 이 친구까지 포함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전체적으로 더 많이 더 포함시킬 수도 있고 누구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비슷하게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상황 일반도 좋고 뭐 다른 학교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숙고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을 때도 역시나 애매하죠.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 개 못하잖아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런 거, 뭐 예쁘다 아니면 착하다 아니면 뭐 키가 크다 이런 식의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됐지,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처럼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녀석들은 집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요 녀석에 대해서 요거는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이제 집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집합비율을 썼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처음 배워도 어떻게 알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대충 찍어보면 집합이 맞을까 아닐까? 집합이 맞다. 아니다. 손들기 싫다. 자, 어쨌든. 자,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집합이 맞습니다. 네, 집합이 맞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 원소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요게 없지만, 없다라는 게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집합에서 중요한 건 몇 개 있느냐, 유한계 있느냐, 무한계 있느냐, 뭐 딴 게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녀석이 몇 개든 상관없이 명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명확하냐. 누가 봐도 명확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빌공자, 한자로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이다, 비어있는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기호서는 이렇게 갖다 아침 먹고 땡 요 기호를 갖다가 쓸 겁니다. 이렇게 갖다가 써 있으면 얘는 뭐구나 집합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저렇게 갖다 기호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집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많이 쓸 겁니다. 뭐 A도 쓸 거고 B도 쓸 거고 C도 쓸 거고 뭐 X라는 것도 쓸 거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표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별 얘기 없는데 대문자로 알파벳이 써 있으면 아마도 집합이겠구나 이렇게 갖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원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소문자로 많이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집합 안에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원소 A가 집합 대문자 A의 원소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냥 A다라고 할게. 어, A가 집합 A의 원소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요 녀석이 집합 안에, 이 괄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요 소문자 A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요 A가 요 대문자 A에 대해서 요렇게 삼지창 기호로 갖다가 쓸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원소에 대한 기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정치학교는 좀 다르다. 네, 정치학교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갖다가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A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야. 원소이다라고 하면 이거고,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여기다가 아니니까 쓱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소 이제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표현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세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집합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 보이시죠? 그럼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원소라는 게 뭐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저 친구들이죠, 그죠?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상 제가 왼쪽에 썼던 저 표현 방법들은 다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 집합을 내가 갖다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갖다 표현되겠죠. 어떻게? 여기다가 1, 그다음 2, 그다음에 4, 8 이렇게 갖다가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면서 뭘 보고 조건 제시법일 거냐면 말 그대로 이것도 조건을 제시할 건데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지금 제가 1, 2, 4, 8로 했던 게 사실 뭐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까? 이제 8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자, 이 집합 안에 원소들은 뭐냐면 x들이야. 그런데 그 x가 뭐냐면 이제부터 x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x는 뭐냐면 그 x는 8에 당해할 수 있지. 얘네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x는 8의 양의함수인데 8의 양의함수가 1, 2, 4, 8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4, 8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죠? 예, 그런 것들에 갖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란 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이건 벤이라는 사람이 발명해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벤이 발명한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면 제가 편의상 이 집합을 H집합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H집합이 지금 보니까 1, 2, 4, 8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까라고 하면 A 해주시고 동그랗게 그려주신 다음 요 테두리 안에다가 1, 2, 4, 8을 적당히 갖다 써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치입니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실 수 있죠, 그죠? 그냥 적당히 너무 표현한 것 같은데 쉽겠지만 생각보다 좀 획기적인 거.
벤이 이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획기적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런 것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네.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또 이번에는 다른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건지 집합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B라는 집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거냐면 자, X라는 녀석들이 들어갈 거야. 근데 보통 X라고 표현해요. X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X로 표현해. 그럼 X인데 이때 X는 뭐냐면 이때 X는 단어, 커피, V, 알파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X라는 친구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 커피라는 단어를 이루는 알파벳들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해보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집합에서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집합에서는 원소를 쓸 때 여러 개를 계속 쓰지 않아요. 무조건 한 번씩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여기 내가 F도 E도 두 번 썼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집합의 표현 방식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비집합에는 뭐가 O, F, E가 들어가 있구나. 뭐 물론 사실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죠? 얘를 갖다 추론하기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집합 표현 방식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소는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꼭 한 번씩만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알파벳 순서로 써줘야 되나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 크기 순서대로는 알파벳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중복되는 건 다 한 번씩만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했던 것처럼 선의 양의 수 같은 경우 이런 집합 같은 경우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69 한 다음에 땡땡땡 써놓으면 대충 눈치밥으로 그냥 뭐 3의 배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좀 명확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 이런 애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 제시법이 조금 더 명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대충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합의 표현 방식이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이 비집합을 벤다이그램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겠지, 그지? 네, 기다렸는데 이런 것들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픽해봐야 어디까지 얘기냐면 7쪽에 6번까지 얘기하거든요. 7쪽 기준은 6번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네 6번까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놀랍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요 밑에 있는 건 조금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참고로 요거 읽을 때 있잖아요.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요 짝대기 있죠. 요 짝대기를 보통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읽을 때 x바 x는 카레 양의 약수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기 때문에 x바 x는 커피의 구성되는 알파벳 이렇게 갖다 얘기해 주십니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영어도 이제 짧은 거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좀 얘기합니다. 뭐냐면 집합 A의 원소리 개수를 나타낼 때, 이 기호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쓸 거냐면, 이 기호를 집합 A에 대해서 바로 써주고, 그리고 왼쪽에다 조그맣게 알파벳 N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가지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집합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지? 이 집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이 집합에 대해서 A 집합 원소 개수는 4개니까 그냥 하나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네.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7쪽에 1번부터 8번까지 일단 한번 좀 풀어볼까요?
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게 말하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늘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대충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얘기 드려야 되는 게 부분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분집. 부분집합에 대한 건데,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뭐냐? 예를 들어서, 자, B라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가 들어가 있는 원소로 들어가 있는 집합이고, 그다음 B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2랑 4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2랑 4는 보니까 A라는 집합에 다 원소로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B라는 녀석의 이 집합은 A의 일부분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성립할 때, 즉 B의 모든 원소가 A에 존재할 때, 그랬을 때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때 기호를 이렇게 써요.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에 쓱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보시면 요 기호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집합이 아닐 때는 반대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진 부분 집합되기를 넣어보는데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자, 집합 예를 들어서 이라고 하겠습니다. A의 부분 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제외한 나머지들이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쓰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막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일단 차근차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친구가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소의 개수가 빵 개라는 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앞에 얘기 드렸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한 집합이 공집합으로 있는데 선생님 공집합이 그러면 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여기 들어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공집합 같은 경우는 요 공집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뭘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공집합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는 녀석은 뭐가 있을 거냐? 예를 들면은 1 하나만 있는 이런 집합 같은 경우 1이라는 녀석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럼 이런 것도 또 뭐 있겠어요? 당연히. 2만 들어가 있는 경우, 3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경우. 그럼 그랬을 때 뭐 있겠습니까? 1, 2, 그 다음 2, 3, 또, 그지? 1, 3, 어쩌 있을까? 1, 3. 뭐, 요것도 역시나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는 경우. 그럼 보니까 어때? 1, 2, 3. 보면 이거 자기 자신이야, 맞죠? 그죠? 자, 자기 자신이지만 이것도 역시나 보면 알겠지만 1, 2, 3은 모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부분 집합 총 몇 개일까요? 부분 집합 총 몇 개입니까? 저 녀석. 계속 세번 몇 개니?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 개수로 치면 그래서 개수는 8개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거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뭘 얘기했냐면 그 중에서 자기 자신 제외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진부분 집합을 모두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얼만큼? 요만큼이 진부분 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분인 거죠.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A와 B라는 두 집합인데 두 집합이 같다라고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거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두 개 박스가 있는데 한 원통형 박스가 있고 사각형 모양 박스가 있는데 여길 열어도 여기 들어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부분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부분이 똑같으면 사실 우리가 그 둘이 크게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A와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러니까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이 D 집합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D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 집합에도 들어가 있으면 요거이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equal 기호를 받았어요.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나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두 집합이 같다고 얘기했었을 때 유한계일 때는 우리가 그냥 비교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고요.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무한집합일 때는 얘들의 포괄 관계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빼고 다 얘기 드렸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부분집합의 개수 빼고 얘기 드렸으니까 18번 제외하고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7번까지 남은 부분들 좀 마저 풀어보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부분집합 개수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분이 넘어가는 거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 개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이미 사실 부분집합을 다 구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다가 봤었을 때 A라는 집합이 A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 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럴 거라면요.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공집합으로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짜리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 세 개 중에 뭘 하나 고를 것인가라는 거다 보니까 1만 있는 게 있었고 2, 그 다음에 3 있는 게 있었다 보니까 총 3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요거는 우리 경우의 수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거든. 저기 세 개 있는 것 중에서 두 개를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거죠. 세 명 중에 우리 대표 2명 뽑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집합에 들어갈 대표 2명 뽑는 거. 그럼 실제로 세 명 중에 2명 뽑는 게 곱하기 2를 뭐로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였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1, 2, 2, 3, 그 다음에 3,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두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면 그죠? 당연히 1개 있기도 하고. 총 8개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시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무슨 시점에서? 이제 경우의 수라는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 A라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할 건데 여기 원소 1부터 시작해서 1을 우리가 이제 1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건 1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1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도 역시나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을 하면 1을 넣거나 안 넣거나 두 가지 있을 거예요. 3도 역시나 넣거나 안 넣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넣고 2도 넣고 3은 안 넣는다고 선택하면 1과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 안 들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 8개라는 게 요 집합에 있는 원소 3개에 대해서 1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2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3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그러면 곱하기로 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야?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A, B, C, D라는 4개의 원소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도 역시나 저 A, B, C, D 4개 중에 내가 여기 집합 안에 뭘 넣을까 고민한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A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B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C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D에 대해서도 넣을까 말까. 만약에 넷을 모두 안 넣는다고 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럼 그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이게 4-7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만 따지고 노가다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이 녀석을 노가다 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들이 당연히 일단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빵인 게 있겠죠. 그죠? 뭐가 있겠어? 공집합이 일단 한 개가 있을 거야. 자, 그다음 원소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이 중에서 한 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A 들어갈 거.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얘기죠. 그다음에 원소가 2개 들어가 있는 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2개 들어가는 걸 아까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저 4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집합, 부분 집합을 쓸 때 A, B가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 쓰나 B, A가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 쓰나 어차피 똑같은 집합이란 말이지. 그럼 결국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이거 몇 가지입니까? 그죠, 6가지인데 실제 노가다로 한번 써보면요. A랑 B, B랑 C, 그다음에 C랑 D, 그다음에 D랑 A, 그다음에 뭐가 한번을까 생각을 하면은 A랑 C, D랑 E까지 해서 총 6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3개짜리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죠? 결국 하나 안 들어갈 거 누구 선택하냐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 보니까 A가 안 들어가 있는 건 BCD, B가 안 들어가 있는 건 ACD, C가 안 들어가 있는 건 ABD, D가 안 들어가 있는 건 ABC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다 들어가 있는 건 자신 A, B, C, D로 1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주기로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해보면 이게 4제곱 16개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볼 수 있을 거냐면 자, 부분집합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부분집합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분집합을 개수만 물어보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뭐라고? 만약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라고 할까? 오늘 알파 못 쓸까? 예를 들어서 P개라고 하면 P라고 하면 그랬을 때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E를 P번 곱한 E의 P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다시 돌아가서 A, B, C, D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얘기해 볼 거야. 근데 이 부분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럼 그건 어떻게 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내가 여기다가 A, B, C, D에다가 차례차례로 얘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얘기했는데 A는 반드시 포함할 거니까 A에 대해서는 그냥 뭐야? 얘는 알아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B, C, D에 대해서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얘기할 거니까 총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덟 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A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생각을 하면 하나, 둘, 그다음에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럼 이번에는 역시나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C와 D 둘 다, C와 D 둘 다 들어가 있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럼 그때는 C와 D는 반응이 들어갈 수 거니까 A와 B에 대해서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럼 실제로 C와 D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넣으면 여기 하나 있죠. 그다음 C와 D 여기 하나 네. C와 D 그죠? 여기까지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가 있을 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소 Q계가 반드시 여기서 원소 Q계라고 해서 지금 특정 몇 개 되겠어요? 반드시 포함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문집합의 개수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였습니까? 2의 T승이었거든요. 근데 특정한 Q개, 여기서 말하는 Q개는 당연히 T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죠? 4개밖에 원소가 없는데 5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보다 작은 녀석에 대해서는 지수에다가 그만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B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럼 B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역시나 여기에서도 B를 안 넣는다가 확정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뭐야? A, C, D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바로 갖다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를 특정 원소 R개가 포함하는 아니, 얘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역시나 뭐라고?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위에 P승계였는데 거기서 특정 R개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이게 해볼까요? 특정 원소 Q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특정 개수 R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의 P승에다 붙하면 될까요? 그죠? Q 빼고 R 빼고라고 생각하십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밑에 거 거기도 18번만 마저 좀 풀어볼까요? 18번 마저 풀으시는 동안 나는 이제 여기 지우고 그다음 거 이제 바로 여기 부분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원래는 얘 부분식을 넣을게요. 그지? 왜? 원소가 4개 있고 2에 4수 만들고 그지? 근데 5랑 7은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뭐야? 사실상 얘네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일로 뺀다고 하는 거지. 게임이 됐을 때. 다른 게도 괜찮으면 이거 뭐였습니까? A라는 게 뭐냐? 이거잖아. 물집합 원소를 A입니다. 원래 이거를 부분집합에 정리해 사선 N을 쓰여져. 이거 중에 뭐하는 집을 합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과 3은 이거 집합, 부집합 뭐 있어? 그다음 또 부집합입니다. 4개.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뭐야? 원래 이 4승인데 점 두 개를 뺀 거니까 73번이 이 이승을 하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대표 문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 제가 해볼게요. 19번부터. 자,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읽으면서 해보면 금방이죠. 그렇죠? 네, 1번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이거 뭐 10보다 작은 짝수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 뭐 굳이 크게 얘기 안 해도 될 거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6의 양의 약수의 모임도 역시나 뭐 아까 뭐 8의 양의 약수를 이미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키가 큰 축구 선수의 모임인 거 왜지? 몇 센치부터 크다고 얘기할 거냐 이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3번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뭐 나머지도 보자면 4번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1, 2, 3, 4, 5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7가지 무지개 색깔의 모임 뭐 이것도 다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번만 집합이 아니다. 자, 다음 22번 바로 보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 뭐라고 써 있습니까?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원소연합법을 알아내 본다면 7보다는 작은 양의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 5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러한 녀석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써 있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A 집합에 0이 원소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인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렸죠. 이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라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맞습니까? 그죠? 3번 여기 원소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네, 3번 같은 경우에 4인데 네, 4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하고 보여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5가 이번엔 원소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틀렸죠. 5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여기를 싹 지우고 이제 원소가 맞다 이걸 바꿔주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7보다 작은 녀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번만 맞다. 그다음 26번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람에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A라는 집합을 보니까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 안에 숫자가 4, 8, 12,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4, 8, 12, 16을 나타냈는데 이 중에 뭘까라는 건데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A는 X바 X는 8의 양의 합수인데 얘들이 8의 양의 합수랑 똑같을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네, 1번 아니고요. 그다음 2번 A는 X바 X는 16의 양의 약수를 했는데 16의 양의 약수라고 하면 뭐 얘네들은 맞겠지만 그죠? 12는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칠 거면 뭐 2랑 1도 있어야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네, 그다음 3번 X바 X는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다음에 4번 X바 X는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그랬습니다. 자,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져. 왜 틀렸죠? 22. 그쵸? 20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맞는데 20 이하 아니죠. 5번이 같은 이유로 맞겠다. 그지? 네, 20보다 작은 사의 양의 배수가 맞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뭐 눈으로 봐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1번, 2, 4, 6, 8하고 점점점 나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일단은 뭐 눈칫밥으로 보면은 뭐 10부터 쭉 나와 있는 그런 뭐 짝수가 나오겠지만 뭐 어쨌든 유한집합은 아니에요. 무한집합. 그다음에 2번, x바 x는 자연수, 역시나 자연수도 무한히 많죠. 그다음 3번,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3번은 공집합이네요. 그죠?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 거냐? 라고 하면 네, 없는 거. 그러니까 빵이 있는 것도 우리가 유한으로 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도 유한집합으로 같이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고요. 자, 4번 x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인데 당연히 유한집합일 거예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 7보다 큰 홀수 무한집합이죠. 그죠? 네, 3번과 4번이 유한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3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2번.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NA 플러스 N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쓰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 집합은 X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써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X바 X는 n분의 8 한 X와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조건 대신 콤보 나와 있는데 이건 조건은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좀 보자 이 말이야.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에는 X가 원소랍니다. 근데 그 X가 뭐냐면 X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요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의 해는 뭐가 있겠어요? 네, 0이랑 1 있죠. 그죠? 0이랑 1이 중근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두 번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A 집합은 그냥 뭐라고 쓰면 되겠구나. 원소 나열법을 쓴다면 0과 1이 들어가는 이런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라인 녀석은 뭐가 되어 있는가 보니까 X가 원소인데 그래서 X는 뭐라고 나오냐면 X는 N분의 8이 나와야 돼. 단 뭐라고? X도 자연수여야 되고 N도 자연수여야 된답니다. 그럼 자연수 N을 넣어가지고 X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X도 그렇고 N도 그렇고 8의 양의 약수여야 되겠다. 맞지? 그지? 그러면 N에다가 내가 1, 2, 4, 8 집어넣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얘는 8, 4, 2, 1 나올 거야. 하면 당연히 B라는 집합은 역시나 원소나를 곱을 써주면 1, 2, 4, 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나보고 뭐라 할까? NA 플러스 NB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뭔 뜻이야? 그렇죠. 원소의 개수. 이 집합 원소의 개수. 이게 또이 집합 원소의 개수. 이렇게. 아니, 그럼 답을 알면 이렇게. 땅원이라서 쉽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학을 더 배워보거나 이 전공 이제 전공을 더 가게 되면 이 집합을 참 많이 씁니다. 집합을. 그러니까 수학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들에 대해서 그냥 아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 이런 덩어리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거야라고 그냥 툭 뭉쳐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집합이라는 게 간단하면서도 아, 꽤나 좀 중요한 그런 단위가 돼요. 음. 크게 좀 분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정신을 뻔보겠습니다. 자, 정신이 없다. A는 보니까 A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야. 자, 그런데 다음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이렇게 써도 있어요. 정말. 자, 이 기억 맞을까요? 틀릴까요? 음. 자, 아직 우리가 초면하면서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일등 라인부터 그죠?
그쪽 말고 다 우리가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우리 맨 앞에 앉으시고 여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맞는 틀린지 알죠? 맞지? 응.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뭐 되게 정석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뭐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본인이 들었던 대로 생각해도 돼요. 응. 이게 무슨 뜻일까? 응. 어떤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기억에서 이렇게 써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거 일단은 여기 A 소문자예요. 좀 네. 사실 좀 개떡같이 나왔지만 어쨌든 뭐 A A는 그다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얘기하면 되지. 네. 대문자이니까 일단 얘는 원소의 집합이야. 그죠? 집합 A에 A에 여기 뭐 무슨 뜻이야? 음. 잘 모르겠어? 패스? 그럼 뒤에 대문자인가 네. 대문자인의 원 그죠?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지창 기호가 원소라는 뜻입니다. 원소라고 하면 뭐냐? 이 집합이 지금 이 과자 봉지 안에 지금 이렇게 네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사탕 봉지 안에 네 종류의 사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사탕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탕들의 개수가 아니지 종류들을 보니까 A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 집합 A의 원소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다음에 니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월수금도 똑같이 수학 하반이거든요. 똑같이 이걸로 나가요. 제가 수학 하반이 두 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물어봤었을 때 내가 열심히 설명하다가 또 물어봤었을 때 보면은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이렇게 갖다가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요거 저기 지금 니은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음, 그죠?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그지? 그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틀리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우리 참고까지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렸지? 어, 왜 틀렸지? 음, 음? 위치가 바뀌었다. 그럼 얘네들이 위치가 바꾼대? 그러면? 음, 그지? 얘가 집합의 원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틀렸어. 얘를 고쳐주려면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내가 그지? 여기 보면 맞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갔다고 얘기해서 B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집합과 집합끼리의 얘기니까 이거 통해 맞지, 그지? 만약에 집합을 안 쓰고 기호를 바꾼다면 이렇게 원소로서 들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원소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호.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원소가 1분인 집합이 네. A 집합의 원소 그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거 같은데. 맞아? 네. 다른 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기 부분에서 얘는 지금 C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네, 맞지, 그지? 그럼 C가 들어가 있는 요 집합 통째로 여 안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때에는 집합이 아니라 C라는 원소는 딸랑 있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지? 얘는 어떻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C가 들어가 있는, 맞아. 원소가 C만 들어가 있는 요 집합이면
요 C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A에 뭐는 가능할 거냐면 부분 집합은 가능할 거야. 아니면 뭐 요걸 만약에 요 삼지창 기호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집합 기호를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갖다 가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니은과 같은 힘으로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네, 자, 그 뒤에 리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원소가 음, A, B, C인 집합이 음, A의 부분 집합이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맞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틀리는 거 아니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은 자, 그다음 이거 자, 이거 미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기가 음, 운동과 힘이 생기는 집합에 도움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죠? 왜? 집합 A에는 A, B, C, D, 그지? A, B, C, D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보통 요거 문제들이, 요런 문제들 있죠. 요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우리 학력평가 내용 보통 한 1번쯤에 있는 문제들이 요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 많이들 헷갈려들 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올려서 같이 풀어볼게요. A라는 친구. 대충 이 정도만 봅시다. 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좀 어렵게 나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면 이게 뭔 뜻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뭔 뜻인지 좀 알아볼 건데. 자, A집합에는 도대체 원소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를 같이 좀 볼게요. 원소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자, 여기 1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갑자기 집합 안에 또 집합기호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보면 뭐냐면, 자, 1과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선생님, 집합 안에 왜 집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합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을 한번 쫙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집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집합이 여기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째로.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이죠. 그죠? 근데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그러니까 빈 공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기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할 거냐면 숫자 보니까 5개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의미는 됐고요. 참고집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다음으로부터 얘기할까요? 이거 기억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이거 어떨 것 같아? 왜 틀렸어요? 자, 그죠? 1만 들어가 있는 요 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죠? 여기 4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를 굳이 고친다면, 그지? 1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1이 원소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할 거면 부분 집합으로 바꾸든가. 그지? 둘중 하나 바꾸시면 돼.
자, 그다음. 자, 여기 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죠? 뭐 이거는 뭐 없어 그지? 네. 그다음에 그 뒤로 이거 맞습니까? 네. 왜 맞아요? 여기 네, 맞죠, 그죠? 왜? 1과 2가 들어가 있는 그죠?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들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이거 맞을까요? 이거 보시면 보이세요? 네, 맞을까요? 맞을까? 잠시만. 자, 계속해서. 자, 생각 좀 해봤죠? 자, 이거 어떨까? 맞을까, 틀릴까?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 자, 일단은 지금 얘기하신 거, 네, 맞아요. 지금 원소로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원소로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 맞는 말이에요. 그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원소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요건 지금 뭐야? 공집합이 A집합이 부분집합이냐 묻는 거죠. 요거는 이거와 좀 별개 얘기하는 거지. A집합에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이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돼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 오케이? 네. 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공집합이 있을 거냐 묻는 건데, 자,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공집합은 그냥 원소로 또 있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아, 그냥 공집합이 어디 원소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됐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 여기 얘가 보라색의 좀 예쁜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공집합이 여기 원소냐 하는 건 저기에 보라색이 이쁜 애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조금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일반론적. 그 보라색 특정 그 친구를 얘기한다라기보다도 그냥 A집합에 공집합에 보집합이 있을 거냐라고 물는 건데 이건 뭐 있는 얘기인 거죠. 네. 그건 맞는 얘기고 그 뒤로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 이게? 지금 이게 일단 무슨 뜻입니까? 1과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묻는 거죠, 그죠? 네. 맞을까, 틀릴까? 네. 맞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선생님, 저기 원소잖아요, 이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1과 2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2를 데리고 와서 공집을 만들면 가능해요. 당연히 같은 말로 모두 가야 되는 게 사실 1과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여기 원소로서 있으니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무슨 일이 되셨습니까? 네. 이거 이해되니? 다른 친구들? 네. 내가 알았어. 나중에 또 물어보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네, 여기. 얘는 맞을까 틀릴까요? 그죠? 이거는 공집합이 여기 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보라색 공집합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죠? 네. 네.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그죠? 1이랑 1과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각각 여기 원으로 있으니까 해야 돼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막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간에 초반에 여러분들을 이제 좀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 있잖아요. 자, 40번 뭐라고 돼 있는가 보니까. 자, A 집합은 0, 1, 2.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자, B라는 집합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B 집합은
XY래요. 그러니까 XY가 원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 XY가 어떤 녀석이냐면 X라는 녀석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야? X라는 녀석은 A집합의 원소라는 뜻인 거야. 그 다음에 Y라는 녀석도 A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일단 그걸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C라는 집합을 원다 보니까 X 더하기 2Y가 원소래.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여기랑 똑같이 써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호환 관계를 나타내라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일단 여기 부분에서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라고 했어. 근데 A라는 녀석은 지금 보니까 0, 1, 2란 말이지. 그러면 X에도 0, 1, 2가 들어갈 수 있고 Y에도 0, 1,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 Y가 0, 1, 2, 0, 1, 2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걔네들은 X, Y니까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곱했을 때 나오는 뭔가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럼 걔네들이 바로 B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야. 같은 방법으로 X와 Y의 0, 1, 2 중에 하나씩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X 플러스 2Y가 뭡니까? 뒤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2배 한 다음에 더했을 때 나오는 뭔가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바로 C집합의 원소라는 뜻입니다. 뭐 사실 지금 대충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요것들 나열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은데 몰라도 빠짐없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자, B집합에 대해서, C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각격에 대해서, 자, X와 Y는, X는 0, 1, 2, X는 0, 1, 2. 여기도 X와 Y에 대해서 0, 1, 2, 0, 1, 2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B집합 먼저 하겠습니다. B집합은 X와 Y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X가 0일 때 Y에 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0일 겁니다. 다 0이에요. 같은 이유로 y가 0이라면 x가 뭐 등장해도 항상 0이겠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y가 1일 때 1, 2일 거고 2일 때는 2, 4일 겁니다. 이거 지금 뭐 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야 0은 5개, 뭐 2는 2개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집합 쓸 때는 이 집합은 뭐라고 쓰겠구나? 0, 1, 2, 4가 뭐 이 집합이구나라고 보시죠. 네, 그 다음 같은 방법대로 해보면 자 이번엔 C집합은 X 더하기 2Y니까 그러면 2Y니까 그냥 여기 도배해서 좀 써주자. 그러면 여기 0, 2, 4가 되겠죠. 그런 다음 이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뭐 0은 더해봤죠. 0은 1, 2, 그 다음 이번엔 2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2, 3, 4, 그 다음 4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4, 그죠? 5,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합에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원소가 0, 1, 2, 3, 4, 5, 6이 바로 집합의 원소라고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쓰면 되는데 자, 누가 봐도 이제 사이즈 차이가 딱 느껴지죠, 그죠? 네. 그러면은 A 집합에 있는 0, 1, 2는 보니까 B 집합에도 다 들어가 있고 C 집합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B와 C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0, 1, 2, 4인데 0, 1, 2, 4가 여기 C 집합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B는 C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것들은 합쳐서 이렇게 쓸수 있어. 마치 뭐 부등호 써가지고 부등식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느낌. 예, 일단 43번. 43번. 수집합. X가 X는 A보다 크고 3A 플러스 8을 넘는 사건을 갖고 그 다음에 B는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도록 만족한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보기 전에 말이지. 지금 보면 A 집합도 그렇고 B 집합도 그렇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로?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정수라든지 자연수라든지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옥수수 범위까지 다 배웠잖아. 같이.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범위구나. 아,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실수, 0과 3 사이에 있는 실수 무한히 많겠죠.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도 그렇고 요 녀석도 그렇고 무한집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실 40번처럼 유한계 나와 있으면 다 들어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뭐 사실상 그냥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도 별로 안 걸릴 텐데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집합은 잘 모르겠고 B집합은 나타낼 수가 있죠. 보니까 어떻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네.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면 이렇게 이 사이의 모든 실수들이 바로 B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모양일 거냐면 A집합의 안쪽에 B가 꼭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이 수직선을 나타냈었을 때도 어떤 상황일 거냐면 A가 어찌됐든 A집합이 A보다는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A 플러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요게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A가 어떤 대조원을 가져야 될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일단은 이런 모양 성립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일단 A가 0보다는 작을 텐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될까요? 네. 네, 같아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두 집합이 사실 같아도 부분집합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데 어떻게 보시면 형과 3A 플러스 8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니까 오른쪽이니까 크다는 맞는데 이 같아도 될까? 돼요. 네, 됩니다. 그죠? 왜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얘는 지금 만약 얘가 3이 됐다고 쳐도 얘는 3보다 작은 애들이고 얘는 3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살짝 큰 거야. 3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 맞지? 이렇게. 네. 만약에 여기서 색칠이 반대로 돼 있었다면 그때는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같아지면 얘가 더 큰 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네. 그럼 어쨌든 나는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냥 풀면 됩니다. A는 영어가 작거나 같고 요거 넘겨주고 3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기 때문에 2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죠? 출발. 출발입니다. A는 X가 X는 8보다 작은 홀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8보다 작은 홀수니까 뭐 요거 원소 알고 써도 될 것 같아. 8보다 작은 홀수기 때문에 1, 3, 5, 7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A가 무슨 집합이든 상관없이 성립하는 말이죠. 그죠? 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2번 1, 3, 5, 7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집합은 A의 무슨 집합이냐? 보니까 A와 똑같은 녀석이네, 맞지? 그죠? 근데 어쨌든 뭐 1, 3, 5, 7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네, 2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무슨 집합은 4개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무슨 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갔다가 보면 역시나 원소가 한 개 나오려면 어떤 걸 가지고 한다 할 거냐? 4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을 거기 때문에 4개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 집합은 6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왜?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실제로 못 섞게 된다고 맞죠. 그죠? 네, 4보다 맞아요. 그 다음 5번 원소가 3개인 A의 부분 집합을 5개다 그랬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1, 2, 3, 4, 5 맞았으니까 5번이 틀리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고친다면 몇 개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죠? 4개로 고쳐주시는 게 맞겠다, 맞지, 그지? 오케이. 50번. 자, 50번. 자, 두 집합 A와 B가 나왔습니다. A라는 집합은 1, 그 다음 A, 4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 D제곱, D제곱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A집합과 B집합이 같은 집합일 때 이걸 만족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있는데 그때 보면 A와 B는 뭐라고 나왔죠? A와 B는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자연수만 가능하대요. 사실 그게 없어도 뭐 그렇게까지 뭐 빡센 문제는 아닐 텐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A와 B가 같다라는 정의 자체는 뭐냐면 원래 정의는 A집합이 B집합의 분집합이고 and B집합이 A집합의 분집합이다라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 원소가 3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들이 여기는 똑같이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자, 보니까 1은 여기다 대놓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 거냐면 B제곱과 B제곱 마이너스 1 중에 둘 중 하나는 A고 둘 중 하나는 4라는 뜻인 거고 그럼 보면 뭐 A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뭘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 B제곱이 4일 때 생각을 해볼 거고 그다음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1이 4일 때를 갖다 볼 건데 예, 이미 쓴 시점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다. 맞지? 그죠? 자, 이때 같은 경우 B가 뭐가 되겠습니까? B 같은 경우는 그죠? 원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2가 된다라는 걸 거고 그럼 B제곱이 4가 되면 B제곱 마이너스 1은 그죠? 그럼 요 녀석이 요 녀석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는 3이 된다는 뜻일 거예요. 뭐 사실 2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만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1이 4가 된다는 건 B제곱이 5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둘 다 자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요 경우는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뭐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루트가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도 답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갖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됐습니까? 일단 지금 그 시간 풀는 건 안 왔는데 밑에 뭐 한 문제씩 좀 풀어보시면서 나머지 요 조금 이따가 마저 하죠. 프로빈 이게 친해지는 시간이 안 됐어요. 친해지는 시간, 대화쌤도 친해지는 시간, 친해지는 시간. 그런 거 나쁘지 않지. 선생님도 왜 그랬어? 이거 다 알아. 시초가 대형 사이즈가 각자의 어느 상황을 알아서 하시고 진짜 친해지는 건 어차피 시험 대비하면 다 친해집니다. 네. 많이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는 좀 안 친한 거잖아요. 아, 그 점점 친해지겠죠. 시험 대비. 네.
그러면 50번 해보죠. 54번. 자, 54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이고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63일 때 NA-NB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P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할 거냐? 그죠? 2의 몇 승? 2승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2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개라고 나왔어. 아, 그러면 128이 2의 몇 승입니까? 2는 7. P는 7. 네, 그래요. 집합 B에 대해서도 역시나 자, 집합 B의 원소에서 Q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짜였을 때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했는데 자, 진부분 집합은 그냥 부분 집합이랑 뭐가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위에 Q 쓴 게일 텐데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 뺀다고 생각을 하면 빼기 한 개는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63이라고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를 넘기고 나면은 2의 Q승이 64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 얼마라는 거였죠? 네, 그가 6이라는 거였죠. 자, 그가 우리 MA 플러스 MB는 빼구나. 마이너스 MB. 그럼 이거 빼기 6을 쓰면 됐다. 건강하세요. 58번 그렇습니다. 자, 58번. 집합 A는 뭐라 나오는 겁니까? X나 X는 14의 양의 약수로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개 안 되니까 원소 나올 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14의 양의 약수 뭐 있습니까? 1, 여기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일 텐데 자, 이러한 이제 집합 A에 대해서 지금 X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A의 부분 집합인가 봐. 요거이고 X는 뭐가 아니래? A가 아닌 그러한 녀석 중에서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요게 뭔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A 자기 자신은 아니래. 자, 그럼 이거는 X는 A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진 부분 집합이네. 이거 진 부분 집합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중에서 이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를 반드시 이제 원소로 갖는 녀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은 원소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열해도 됩니다. 그죠? 그냥 하나씩 나열해도 어쨌든 간에 조금 천천히지만 답은 구할 수 있어.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진부분 집합 중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죠. 그죠? 집합의 개수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보정면 그죠? 원래 2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승? 4승일 텐데 여기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일단 얼마냐면 2의 3승이니까 그죠? 8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8개 안에 A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들어가 있죠, 맞죠, 그죠?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뭐를 한 개를 빼야 돼요. 처음으로 그렇구나. 여기가 7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셨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아. A도 똑같아. A도 똑같고 그다음 X도 지금 얘기가 똑같아.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은 7을 승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세팅이 똑같아. H집합 중이고요. X도 똑같이 이러한 세팅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그러한 X들 중에서 7은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 7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해보면 원래 2의 4승에서 7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빼기 1 해주면 되죠. 맞죠? 그죠? 그럼 일단 요거에서 8 나오는 건 동일해. 그럼 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7일까? 8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1을 빼야 될까? 빼지 말아야 될까? 이를 빼야 돼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안 돼도 돼요. 왜? 빼야 돼요. 자, 빼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빼야 된다. 그래. 알아서 합의가 돼? 자,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요거 말만 살짝 바꿨어요. 뭐 이거 바꿔서도 됐고 일본 숫자는 제가 바꿔놨지만 어쨌든 그러면 7을 포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해놨을 때 그죠? 7을 이미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죠. 그럼 이 8개는 다 어때? 7이 빠져있겠다, 맞지? 그럼 이 중에선 자기 자신이 없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때 8개.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대표 문제만 보고, 그럼 뭐 무조건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네. 자, 그냥 넘어가. 네, 유명한 게임은. 자, 62번.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답니다. A 집합은 뭐라고 나오는가 보니까 X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어 있고요. B 집합은 X바, X는 절대값 X가 4보다 작은 무수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래도 가로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부분집합 기호가 2개나 있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집합을 보니까 조건대 집합으로 나왔는데 뭐래? X는 다음과 같은 요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럼 요거 만족하는 X가 뭐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은 3 있지, 그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을 다시 한번 써보면 원소 나는 법으로 마이너스 1이랑 3이 원소로 들어가는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건대 집합으로 나왔는데 X는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나왔어요.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 어떻게 볼 수 있어? X가 그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이것도 역시나 B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얼마부터? 3부터 마이너스 0, 1, 2, 3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시나 보니까 이 안에 마이너스랑 3이나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일단은 요 X라는 집합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X는 일단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7개거든요. 그죠? 그럼 7개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뭐랍니까? X는 그죠? 여기 맞아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돼. 그럼 뭐야? X라는 집합에는 필수적으로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1이랑 3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뭡니까?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를 마이너스 1과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됐을까 여기? 무슨 말인지 돼? 무슨 말인지 돼?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B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몇 승? 그죠? 7승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를 빼면? 그죠? 2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결국 개수는 몇 개? 네, 그죠? 그럼 2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일 때는요, 맞아요. 그냥 결국은 2에 몇 승이면 되냐면 요거의 원소 개수에서 요거의 원소 개수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원소의 개수, 여기 원소의 개수만 몇 개인지 알면 왜냐면 사실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 포함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어차피 문제를 못 내요. 그죠? 네, 딴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집합 개수 줄 거, 부분집합인 녀석을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 원소의 개수 빼기만 됩니다. 네. 지금도 여기 원소의 개수가 7개고 여기 원소의 개수 2개잖아. 7 빼기. 그게 그냥 이 지수면 돼.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자, 그다음 66번 여기다 쓸 수 있겠지. 이제 66번. 자, 집합 A는 자, X래요. 근데 X는 어떻게 되냐면 X는 3n 플러스 1꼴이랍니다. 한 n은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합니다. 끝까지 썼는데. 대충 봅시다. 자, 요 녀석의 모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기가 되게 좀 요상하게 써있긴 하지만 어쨌든 천천히 읽어보면 자, A의 집합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어떻게 생겼냐면 3n 플러스 1이라고 생겼대요. 그게 뭔 소리야? 근데 n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러한 정수라고 그랬는데 당연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그러한 n은 일단 1, 2, 3, 4, 5, 6이 있을 거야. 그러면 n이 1, 2, 3, 4, 5, 6인데 그때에 대해서의 x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3n 플러스에다가 n자리에다가 1부터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n이 1일 때는 3 더하기 1이니까 4고 n이 2일 때는 7. 그 다음 쭉쭉쭉 해보면은 뭐 10 등등 나올 거란 말이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원소 나열법을 다시 한번 써보면 A라는 녀석은 뭐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거냐면 1 집어넣었을 때 아까 여기처럼 3, 7, 10, 13, 16, 19 이거 지웁시다. 19 네, 이렇게가 원소로 갖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뭐랍니까?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소수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소수 뭐 있습니까? 7, 13, 19 있네요. 맞죠? 그럼 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한 개, 이상하다. 이런 건 안 배웠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적어도 한 개 포함한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사실 그냥 우리가 뭐 까짓 거 누가 다 띄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한 개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 한 개 포함할 때, 이 중에 2개 선택해서 포함할 때, 여기서 3개 다 포함할 때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봤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에서 많이 얘기했었다.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사건, 그죠? 맞아요.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빼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소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일 거다. 그럼 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전체는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이게 6승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들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과 13과 19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얘 셋을 포함하지 않는 녀석의 개수니까 이에 6승에서 3개 빼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을 빼보면 뭐가 될 거다 이거야. 나머지는 7, 13, 19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친구들일 거다라는 거야. 정말 됐습니까? 네. 당연히 이런 문제에서도 아까 같은 저 녀석들이 좀 짬뽕돼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진부분 집합 중에 혹은 아니면 공집합은 빼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이거는 사실 대표 문제라서 뭐 그렇겠지 뭐. 사실 적어도라는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 적어도라는 말 보면서 순간 뭐야 이거 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진부분 집합들 중에서 저걸 만족하는 혹은 공집합은 제외하고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빼기에서 공집합을 뺀 건가 안 뺀 건가 전체 집합을 뺀 건가 안 뺀 건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되시다 보죠. 그래서 많은 분은 보통 그런 식으로 올려요. 일단 여기 부분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남았으니까 요런 문제 하는 게 더 남았으니까 방법을 한번 음, 음, 계산하기 다리래, 허리래. 아파. 다음은 생각해 보시죠. 좀 이따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조금씩 뭐 해봅시다. 보니까 뭐 푸신 분들도 있고, 아, 좀만 하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그죠? 가장 작은 원소, 혹은 아니면 어떤 문제집에서는 가장 큰 원소, 이렇게 막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생각을 해보면, 자, A의 부분집합들 분명 하나씩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전체까지에서 많은 부분집합들 15개 쫙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집합에 누가 있으면 2의 4승분의 1, 16분의 1이 있으면 다른 애들이 뭐가 들어가 있든 간에 가장 작은 원소는 반드시 2의 4승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2의 4승분의 1, 16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분의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N이 2의 4승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이제 집합의 개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 2의 4승 중에서 뭐가 그지 요거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1 빼면 8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2의 4승분의 1이 8개 있는 거니까 요때 총합은 그렇죠. 2의 4승분의 1 곱하기 8만큼 있을 거니까 그렇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집합들 중에 만약에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2승분의 1,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이 녀석은 누구는 당연히 얘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있으면 안 돼? 이 친구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2의 4승분의 1은 포함하지 않고 2의 2승분의 1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이 될 거라고. 그럼 요거의 개수는 당연히 원래 2의 4승에서 얘는 그지 포함하면 안 되니까 빼고 얘는 있어야 되니까 빼요. 빼고는 실제로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4개에 대해서는 뭐니까 얘일 거니까. 그죠? 얘 2승분의 1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배당은 쭉 해보면 되긴 하는데 이제 2분의 1이 정도 녀석은 그죠? 이 녀석은 2분의 1을 만들지 포함하면서 누구는 얘네들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에서 4승에서 얘네들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빼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포함해야 되니까 뺀다고 생각하면 2개가 돼요.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2분의 1만 있는 집합이거나 1과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 이 2개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은 2분의 1이 가장 작은 녀석들입니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실제로 2분의 1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되고 1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죠?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1만 포함되어 있는 집합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2에 4승부터 빼기해서 1, 이 빵승이니까 한 개. 표준 가더하면 15개가 나와요. 이때도 1 곱하기 1이니까 한 개. 그것을 다 넣어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그죠? 자 공집합이 하는 부분 집합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A번부터 해가지고 무슨 집합들이 막 있을 거야. 여기에는 뭐 1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막 2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3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라 뭐 작은 자식도 많겠죠. 어쨌든 이런 집합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집합들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할 거라는 말이야. 같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에서 얘들 다 더했을 때 얼마 값이 나올 거냐라는 건데 왜냐면 이거 따로따로 구하기보다는 다 그냥 더할 거예요. 그럼 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다는 건데 집합의 특성상 원소는 한 집합당 있으면 한 개 써야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 집합,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있을 거야? 부분 집합이? 그죠? 여기 한 개짜리가 이렇게 할게요. 한 개짜리가 4개 있을 거고 두 개짜리가 6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가 4개 이렇게 있을 거고 4개짜리가 1개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부분 집합들이.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이제 각각의 집합에 있으면 한 개,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1이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1이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건 뭐야?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 있는지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 원소의 개수가 4개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 자체는 2의 4승인데 이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빼기 1 해주면 당연히 몇 개?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8개가 있어요. 보면 뭐 여기 1 하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1, 2라든지 그지? 1, 2, 2, 3 또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뭔가 그지? 3개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뭔가 하나 있겠다. 그지?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총 8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이의 개수도 2를 반드집합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있을 거니까 8개 있을 거고 3도 역시나 그렇게 있을 거니까 모든 숫자들이 결국 몇 개씩 있겠구나. 8개씩 있겠구나. 1도, 2도, 3도, 4도 모두 8개씩 있을 거니까 그렇게 갖다가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80인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니? 무슨 얘기인지 되니? 이거? 살짝 애매해. 일단 한번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주세요. 일단은 뭐 이제 사실 문제가 그죠?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좀 보여드린 거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0분 정도 남아서 개인적으로는 뭘 더 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그거 하고 남는 시간은 여기 거기 부분들을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